여러분들 요새 전세 사기가 아주 그냥 오지게 터지고 있죠. 아니 지금 전세 사기가 판을 치고 있고 알고도 못 막는다는 말이 많은데 왜 굳이 전세를 고집하는 겁니까? 라는 의견도 많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인 원희룡 형님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세 제도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큰 역할을 했지만 이젠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만 남아있는 임대차 문화인 전세. 현재 이 전세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전세 사기입니다. 작년부터 제대로 터지기 시작한 전세 사기 때문에요. 지금 전세 제도 폐지론, 소멸론 떡밥이 그냥 제대로 불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대체 어쩌다가 우리 대한민국 전세 시장에 소멸론까지 나왔는지 최근 대한민국 전세 시장 근황에 대해서 아주 쉽고 재밌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요 오늘의 주제인 전세에 대한 개념부터 잡고 넘어가 보자고요. 전세라 함은 세입자가 집값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집주인한테 맡기고 집주인의 집에 거주를 하는 겁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기만 하면 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지요. 집주인은 이 전세 제도를 이용해서요 부족한 주택 구입 자금을 전세금으로 땡겨올 수 있으니까 무이자로다가 돈을 빌려올 수 있는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김너굴 씨가요 2억짜리 집을 한 채 샀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런 다음 이 집을 1억 5천만 원에 리뷰형한테 전세 한 바퀴만 돌리기만 하면 김너굴 씨는 사실상 5천만 원의 집을 산 거나 마찬가지죠. 게다가 1억 5천만 원 전세금으로 받은 돈은 무이자로 융통한 거나 다름없어서 개꿀인 거죠. 이와 같은 거래를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요 세입자는 실제 주택 가격인 2억보다는 더 낮은 가격,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 1억 5천만 원의 집을 빌리기도 하면서 동시에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의 손실 없이 그대로 1억 5천만 원을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돌려받는 보증금으로는요 나중에 내 집 마련의 징검다리 역할도 할 수 있는 거죠. 따지고 보면 집주인도 좋고 세입자도 좋고 이 둘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게 전세제도입니다. 이 전세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한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임대차 문화인데요. 부동산 시장이 막 꺾일 때마다 가장 먼저 폭탄이 터지는 곳이 바로 이 전세 시장이거든요. 전세는 월세보다 주거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한테 줬다가 다시 돌려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차하면 그 보증금을 떼일 위험도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세 시장 상황이 어떻습니까? 뉴스만 틀어보면 전세 사기가 판을 칩니다. 판을 쳐. 빌라왕의 전세왕의 뭐 바지사장의 얘기가 너무 많아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입자가 되돌려받지 못한 전세금 규모만 하더라도 몇백억 몇천억 단위가 아니라 올해 2023년에만 전세금 보증 사고액 3조 8천억이나 된다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질 못해서 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갚아줘야 되는 금액이 올해 3조 8천억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이 보증 사고액이 작년에는 1조 원을 넘었다고 해서 난리가 났었는데 약 1년 만에 3배 이상 더 불어난 거예요. 3조가 넘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허그가 전세보증보험금을 어디에서 충당하냐? 그렇습니다. 국가기관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돈으로 이걸 충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세금으로 전세 사기를 막아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진짜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개빡치.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동안 우리 세금은 겁나 털려가고만 있습니다. 허그가 집주인 대신 돌려준 우리 전세 보증금은요 2018년까지만 해도 500억대였지만 2021년 5천억으로 10배가 뻥튀기 되더니 2023년 5년 만에 20배가 넘게 1조 3,350억이 됐습니다. 일단 올해 상반기까지만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전세 사기가 일어나는 물건들이 보통 깡통 전세거든요. 그럼 이 깡통 전세라는 말이 뭐냐? 전세값이 매매값에 근접할 정도로 비슷해져서 집값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집을 우리들은 통상 깡통 전세라고 부릅니다. 깡통 전세집은 전세가가 매매가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집을 말하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깡통 전세가 뭔진 알겠는데 어떻게 대체 이 매매 가격하고 전세 가격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겁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집을 매매하면 1억인데 전세값이 8천만 원 이상이라는 거니까 거의 비슷하잖아. 전세 사기가 집중되고 있는 깡통 전세가 많은 빌라, 특히 신축 빌라들은요 시세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빌라라는 게 규격화된 아파트와 달리 위치도 제각각이고 모양이나 옵션도 모두 다 다르기 때문이죠. 게다가 빌라가 몇 년도에 완공됐냐에 따라서
따라서 시세가 바뀌기도 합니다. 그냥 죄다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빌라의 전세 가격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전세를 구하려는 세입자들보다 부동산 중개인이나 집주인이 부동산 관련 정보를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죠.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하면 2억짜리 집을 집주인은 2억보다 더 비싼 가격에 전세를 놔줄 수 있는 겁니다. 입만 잘 털어서 전세금 올려받으면 되니까요. 여기서 전형적인 전세 사기의 구조를 설명드리자면요, 집주인이 예를 들어서 2억 주고 샀던 빌라를 2억 2천만 원의 전세를 내놓는다고 해볼게요. 그럼 집주인한테는 얼마 이득입니까? 집주인한테는 2천만 원의 추가 자본이 생긴 거예요. 개꿀이죠. 이와 같은 행위를 오지게 반복해서 비슷한 깡통 전세집을 10채만 매수하면요, 집주인한테는 2천만 원의 10배인 2억의 여유자금이 생기는 겁니다. 진짜 제대로 각을 딱 잡고 전세 사기꾼처럼 빌라 왕처럼 뭐 100채씩 해먹으면 20억의 여유자금 만드는 것도 뭐 그냥 간단하죠. 이렇게 여유자금을 한탕 챙겼던 사기꾼들은요, 부동산 명의를 바지사장한테 싹 다 돌려버리고 빤스런 칩니다. 그럼 마지막에는 이름뿐이었던 바지사장만 남아 전세 사기가 뻥 하고 터지는 거죠. 수백 채 들어가 살고 있었던 세입자의 보증금 싸그리 날라갔고요. 그냥 홀라당 날라갔습니다. 바지사장은 명의만 따왔지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도 의지도 없으니까요. 배째라면 끝나. 바로 이 부분에서 전세 제도의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나옵니다. 전세 보증금, 그 목돈을 못 돌려받을 수 있다는 그 공포심이 지금 현재의 전세 시장을 잠식해 가고 있어요. 근데 피해자들 입장에선 보증보험을 들었든 전세 보증을 들었든 특약을 뭐 오지게 걸어봐야 사기꾼들이 각 잡고 속이려고 하는 순간 무방비로다가 뒤통수 맞는 구조인 겁니다. 오죽하면 전세 사기를 알고도 못 막는다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최근에는요, 부채 비율이 90%가 넘는 깡통주택 5곳 중 한 곳에서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질 못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게는 몇 천만 원에서 몇 억씩 되는 돈이 날아가는 비율이 20%가 된다니 너무 높죠, 확률이. 그러다 보니까 요새 전세 사기가 무서워서 전세를 꺼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솔직히 너무 피곤할 만하죠. 알고도 당하는데. 자, 전세제도에 대한 회의감이 커지면서 시장 참여자들은 왜 전세에 살아야 되는가 근본적인 물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년째 임대차 시장에서 떠오르고 있는 게 전세의 대안이라는 월세잖아요. 와, 월세 거래가 눈에 띄게 성장 중입니다. 이쯤에서 통계치 하나 봐보자면 현재 전국 가구의 약 42.7%는 임대주택에 거주 중입니다. 여기에 월세와 전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2013년 이후에 임대차 시장에선 월세가 전세를 넘어 절반 이상의 비중을 기록 중이죠. 최근에 월세 전환이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니 그게 바로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오지게 올랐다는 겁니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8%대까지 상승하면서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매우 무거워졌습니다. 아니, 전세로 들어가면 8% 이자로 돈이 살살 녹고 그렇다고 월세로 들어가자니 매월 월세 비용으로 돈이 살살 녹는다구리. 근데 전세대출 이자를 내든 월세를 내든 별 차이가 없네? 그럼 굳이 왜 전세로 들어감? 나 그냥 월세 들어갈래. 지난 2019년 이후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 가격이 급등하고 2022년 하반기 금리 급등으로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높아지면서 전세자금 대출 받아 이자를 내는 것보다 이 전세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개이득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임대차 계약 내 전세 비중은 월세에 많이 밀려 48.1%로 과반수 이하로 떨어졌죠. 특히나 이 현상이 눈에 띄게 보이는 층이 바로 30, 40대 가구들이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부담스러워서 이젠 반전세나 월세로 돌린 거죠. 코로나가 막 터졌던 2020년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기준금리도 0%대였잖아요. 그때는 전세자금 대출 받아도 이자 부담이 적었죠. 2020년 기준 이자 부담이 소득의 13%밖에 안 됐습니다. 허나 2022년 기준금리의 꾸준한 인상으로 대출 이자가 아주 매콤해졌습니다. 작년 기준으로는 대출 이자의 부담은 소득의 39%로 상승했습니다. 내가 돈 번 거에 약 40%가 대출 이자로만 털려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뭐 누가 전세 살겠어요. 어쩌면 불가피하게 전세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반전세로 돌렸겠죠. 지금까지 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 침체, 거기다 전세 사기가 전세를 끌어내리고 월세를 띄워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 빌라나 오피스텔에서 이 현상이 두드러지죠.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달라구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자구리. 굿 리뷰영이는
바본가?